자, 수투 26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26페이지의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었지만 다시 복습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x가 a로 갈 때 fx와 그 다음에 gx 모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수렴하는 그런 함수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와 gx의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의 결과는 그 극한값들의 사칙 연산과 동일하게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 중심 개념이 나왔죠. 여기 잘 보면 gx분의 fx가 수렴하고 그 다음에 gx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두 함수의 곱, 즉 fx 그러니까 gx분의 fx 곱하기 gx가 fx가 되는데 이 함수의 곱이 fx가 두 극한의 곱으로 간다. 그래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gx분의 fx와 그 다음에 fx가 둘 다 수렴하니까 fx 나누기 gx분의 fx 즉 얘는 gx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 나누기 알파의 값인 0으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떤 분수 형태에서 분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이면 분자는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분자가 0일 때는 이때는 그 원래의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될 때 이때는 마찬가지 또 분모가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 건데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잘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 전부 다 0이 되는 형태. 0분의 0꼴이 나오겠죠. 그럼 0분의 0꼴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인수분해해서 극한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로 갑니다. 28페이지 보면 제목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미정계수란 말은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그 계수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과 2번을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x가 1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분수가 있는데 얘가 2분의 1로 수렴한답니다. 근데 잘 보면 x가 1일 때 분모를 잘 보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플러스 a 해서 얘의 값은 0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어떻게 돼야 된다? 분자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1 넣으면 1 마이너스 b 플러스 6 해서 0이라서 b는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두고 나서 보니까 분모분의 분자가 얘가 0분의 0꼴이 되는 거야. 0분의 0꼴이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아랫부분에 인수분해를 하면 x-1과 x-a 그 다음에 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인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x-1에 x-6 이렇게 되니까 x-6이 날라가죠. x-1이 날라가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1-a분의 마이너스 5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면 a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보니까 자, 이번에 잘 보면 x가 2로 가는데 이번엔 분자가 0이 되죠. 자, 그러면 분자가 0이 될 때는 원래 극한값이 0이 되지만 않으면 분모가 0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x가 2일 때 분모를 잘 보면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입니다. 그래서 b가 루트의 a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해두고 이제 보면 0분의 0꼴의 모양이 나오는데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유리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 한번 해봅시다. 밑에 x는 2로 가고 위에는 x-2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2고 밑에는 계산을 하면 x-2가 나오죠. 그래서 약분을 시켜주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가 2로 갈 때 2에 루트 a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얘가 4란 말이지. 그래서 a가 2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계산하는 게 결국 0분의 0꼴로 계산하면 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53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54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53번도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55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55번을 보니까 자, fx가 뭐 이제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fx분의 x-3이 6분의 1입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분모는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지금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f의 3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엄밀하게 말하면 f의 3이 아니라 x가 3으로 갈 때 fx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x가 3일 때 a와 b의 관계를 구하고 나서 어떻게 계산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웬만한 문제는 이제 조리제법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조리제법 기억나시죠? 조리제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있는데 fx가 얘를 x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잖아. 근데 얘를 쌤이 한번 gx라고 한번 해보고 자, 눈치가 있다면 g의 3의 값이 0이 나와야겠죠. 여기에 3 집어넣어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3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쓰면 개수 1, a, b만 쓰고 그 다음에 3으로 계산해주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건 나머지인데 얘들아 g의 3이 0이 됐다는 거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gx는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되겠고요. 그러면 fx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x가 3으로 갈 때 fx는 x 곱하기 그 다음에 gx인데 gx는 인수분해하니까 x-3과 x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됩니다. 요거 잘 보이시죠? 그렇게 되고 그 분모가 x-3이 있으니까 x-3 날려버리고 x가 3으로 갈 때 즉 3 곱하기 a 플러스 6분의 1이 6분의 1이니까 그래서 a 플러스 6이 2가 나와서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b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0이라고 한 이 식에서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인데 a가 마이너스 4니까 b의 값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fx의 값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고 마지막으로 f-1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잖아.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올 때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여기에 x에 3을 집어넣어서 a와 b의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뭐 a나 b를 b의 식이나 또는 a의 식으로 고쳐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인수분해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는 과정보다는 조리제법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55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조리제법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56번을 볼 건데 자, 56번에는 지금 다음 함수의 결정이라고 돼 있죠. 이 형태는 무슨 형태냐면 전에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fx가
뭐 주어져 있었고 여기에 미정 개수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fx가 어떤 형태, 즉 차수가 뭐고 뭐 차수가 뭐고 뭐 최고차항이 얼마인 뭐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 조건이 하나 더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봅시다. 자, 56번을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는데 fx가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말은 fx와 밑에 있는 분모의 성장 속도가 똑같아야 되겠죠. 쌤이 성장 속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성장 속도라는 거는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fx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성장 속도가 같으려면 차수가 2차여야겠고 그 다음에 개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이라고 했는데 극한값이 1이래.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되겠구나. 그래서 fx는 2x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아까 전에 했던 미정계수 찾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a와 b를 찾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니까 x가 2로 가면서 x-2분의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죠. 이제 보니까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데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자가 당연히 0 돼야 되니까 x에 2를 대입해서 계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자가 2개 있고 인수분해를 어차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쓰는 게 낫겠죠. 그럼 개수만 한번 적어보자. 2a, b에 2, x-2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2 내려오고 4, a 플러스 4, 2a 플러스 8, 2a 플러스 b 플러스 8인데 나머지는 당연히 0 돼야 되겠죠. 왜냐면 x-2로 나눠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f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x-2와 여기 있는 이 녀석 2x 플러스 a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에 2x 플러스 a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x-2가 날라가죠. 또 0분의 0꼴이니까 이렇게 날라가서 x 2 대입하면 4 플러스 a 플러스 4라서 마이너스 4죠. 즉 a의 값이 마이너스 12가 된다. A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나머지가 0이었던 걸 보고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B의 값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인데 계산을 하면 24 빼기 8이므로 16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F의 3만 구하면 되겠죠. F의 3은 여기 이제 넣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18 마이너스 36 더하기 16 해서 34 빼기 36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는 fx의 차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fx의 차수. 이걸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 자, 그럼 이제 넘어가가지고 57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긴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53번도 보니까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fx도 당연히 다함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x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fx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차수는 당연히 2차가 되겠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거 분의 1이 2분의 1 나와야 돼서 2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아까 전이랑 똑같네요. 2x제곱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뒤에 걸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가 0 되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0 돼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으로 만들지 말고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립제법을 써서 바로 인수분해를 하자.
자,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플러스 2. 그래서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해서 보낼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x 플러스 1에 위에 x 플러스 1에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x 플러스 1 날라가면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a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3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이제 a가 7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와 b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b가 a 마이너스 2니까 5가 되겠네. 아, 그래서 fx의 값을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라고 정할 수 있고요. f의 2의 값은 8 더하기 14 더하기 5 해서 27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8번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쌤이 직접 풀어보라고 할 때는 잠시 동영상을 멈춰놓고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또 풀 수 있겠죠. 그걸 좀 생각하면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59번으로 갑시다. 59번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쌤이 항상 59번에서 강조했었던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냐면, F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쌤이 정말 꼴보기 싫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얘를 치환을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변형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다시 적어볼게요. 3x 플러스 1분의 x제곱에 f의 x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f 안에 이런 거 꼴 보기 싫으니까 x분의 1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겠죠. 그래서 t라고 치환합시다. 자, t라고 치환하게 되면 x는 t분의 1이라서 이 x는 t분의 1이라는 걸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t에 대한 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소 다른 문제 같았으면 치환했을 때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1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t는 0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바꿔서 한번 적어봅시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자, 3x 플러스 1인데 x가 t분의 1이야. 그러면 t분의 3 더하기 1에 x제곱은 당연히 t제곱분의 1 되겠죠. 그래서 t제곱분의 1 곱하기 f의 x분의 1을 t로 바꿔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분모에 또는 분자에 t의 제곱을 곱해서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t의 제곱을 곱하면 ft가 되고, 밑에는 3t 플러스 t의 제곱이죠. 이제 얘의 값이 보니까 2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또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밑에 0이 되네. 그럼 당연히 위에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ft가 t를 인수로 가진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을 이제 봅시다. 자, 이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 자,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야 다항식이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로 가겠지. fx가 다항함수니까.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럼 위에 있는 이 식, 즉 fx 빼기 x 세제곱이란 녀석 자체를 보면 얘는 2차식이면서, 자, 2차식이니까 x제곱의 개수가 있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치, 1분의 3을 해야 3이 나오니까 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fx 빼기 x 세제곱은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fx를 이제 다시 구하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구한 녀석에서 보니까 ft는 t를 인수로 가진다. 즉 또 문자를 바꾸면 그냥 fx는 x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즉 fx가 x로 묶여져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b는 어떻게 했어? 없어져야 여기까지 해서 x로 묶이겠죠.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있었던 요 녀석을 통해서 미지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얘 다시 한번 써보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자, 밑에 t로 한번 묶자. t에 t 플러스 3. 그 다음 위에 거는 문자만 바뀌게 했을 뿐이지 똑같죠? t로 묶어내면 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a 해서 t가 날아가고 이제 t가 0일 때 3분의 a인데 얘가 2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래서 a가 6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항상 f 안에 어떤 이상한 게 들어가 있으면 치환하라. 치환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바꿔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기 편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만 좀 더 설명할게요. 자, fx와 gx가 있는데 둘 다 또 수렴한답니다. 또 수렴하는 상태에서 fx가 gx보다 이하면 그 극한값은 당연히 이런 대소관계를 가져야겠죠. 자, 그리고 2번 정리에 대해서는 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죠.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두 사이에 끼이게 되면 중간에 있는 극한값은 그 양쪽에 있는 극한값과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x와 gx 사이에 hx가 있는데 fx와 gx의 극한값이 같대. 그러면 당연히 hx의 극한값도 그 알파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이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인데 잘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여기 사이에 끼어 있죠. 두 개의 함수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4 앞에 거부터 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성장 속도가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얘 3분의 2가 되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차수가 둘 다 2면서 똑같아. 3분의 2야. 그러면 극한값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마찬가지 3분의 2로 가야 됩니다. 얘는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그 범위만 잘 정해주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1번 한번 봅시다. 61번 보면 자, 우리는 f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fx 앞에 x제곱 플러스 5라는 게 곱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x제곱 플러스 5를 나눠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자, 부등호에서 어떤 수를 나눌 때 그 수가 일단 0이 아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의 범위가 중요하겠죠. 즉 부호가 중요하겠죠. 부호가 왜 중요하냐면 x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차피 x제곱 플러스 5라 하면 양수긴 한데 부호가 왜 중요하냐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음수를 나눴을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를 항상 신경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x제곱 플러스 5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풀어도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로 나눠주게 되면 fx가 이렇게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x를 무한대로도 보내면 얘네 둘 다 어디로 가냐? 6으로 가니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6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다음 문제 62번을 보면 62번도 마찬가지네. 62번도 지금 x제곱 플러스 3을 이렇게 나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라고 있으니까 2x-1, 2x 플러스 4 다 양수가 돼요. 양수가 되기 때문에 fx를 제곱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62번 그래서 그대로 풀어보세요. 63번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정말 중요하죠. 이 문제는 별표 2개 정도를 쳐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안 까먹고 풀어보겠죠. 자, 한번 볼게. fx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 지금 얘를 구하랍니다. 그럼 쌤 당연히 그냥 fx에다가 x-1을 나누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x-1로 나눌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x-1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x가 1로 접근할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잖아. x가 1의 큰 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x가 1의 작은 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죠. 즉 x가 1의 큰 쪽에서 접근하면 이거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x가 1보다 크다고 그랬지. 그러면 x가 1보다 큰 걸로 나눠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입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그대로예요. 근데 x의 방향이 1의 왼쪽에서, 즉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는 x-1로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양쪽에 있는 녀석들의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잘 구분해서 적어야 되겠죠. 또는 이 문제는 이렇게 같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문제에서는 좀 더 꼬아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눠주는 식에 부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 그 x-1로 한번 보내볼까요? x를 1로 한번 보내봅시다. x가 1로 갈 때 x-1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4x. 자, 이 문제는 당연히 문제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x가 1로 갔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지? x-1에 x-1에 앞에 2가 붙고 x-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이 사라지고 x가 1로 갈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x를 1로 보내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쌤은 이렇게 그냥 풀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문제의 풀이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극한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극한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즉 구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조건들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목해야 될 게 미지수를 통일시킨다. 미지수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어떤 값이 어디로 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로 미지수를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 A로 미지수를 통일시켜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B라는 미지수도 있긴 하죠. 그러면 이 B라는 미지수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는 게 여기 B라는 미지수가 있는데 이거를 A의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역량이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또 X축과 맞닿는 점 A에 대해서 직선 PA를 그었을 때 나타나는 B의 점이 있겠죠. 그래서 BO의 길이와 PH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BO의 길이를 구하려면 먼저 직선 PH를 구해야 되겠죠. 자, 직선 PH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일단 P는 A, B이긴 한데 쌤이 A로 미지수를 통일시키면 좋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B는 1-A제곱의 루트가 되겠구나. 일단 이런 식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P라는 점을 A, 루트 1-A제곱으로 바꾸고 이제 직선 PA를 찾아봅시다. 자, 직선 PA는 Y는
자, PA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죠. A점은 1,0이고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A-1분의 루트 1-A제곱.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1,0이라 생각하면 X-1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BO의 길을 찾으려면 B의 점은 직선 PA의 Y절편이니까 이 녀석의 Y절편을 계산하면 되겠죠. Y절편이라고 하면 X가 0일 때 값이죠. 그럼 X가 0이면 Y는 A-1분의 -1-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절편이 나왔으니까 바로 이 녀석이 BO의 길이가 되겠네. 그 다음에 PH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PH 길이는 이 점 P의 Y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Y좌표가 루트 1-A제곱이니까. 자, 결국 한번 봅시다. 리미트 A가 1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1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죄송합니다. 두 개의 곱이네요. 잠깐 잘못 생각했다. 다시 리미트 A가 1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자, BO의 길이와 PH의 길이의 곱을 구합니다. A-1분의 -1-A제곱 곱하기 루트 1-A제곱인데 이 루트의 값이 두 개가 있네. 그러니까 제곱돼가지고 A가 1-로 할 때 A-1에 이거 두 개 곱해서 계산하면 A제곱 -1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0분의 0꼴이죠. 그래서 A제곱 -1이 A-1과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2가 되겠네요. 즉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A로 미지수를 통일시켜가지고 구하라는 거 봤더니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다. 핵심은 요겁니다. 아시겠죠? 미지수를 통일시킨다는 거.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들을 쌤이 하나하나 다 풀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멈춰두고 65번과 66번을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복습하시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